사회가 단절됨으로써 훨씬 더 가까워지고 서로 나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손해가 더 세상만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남구 의사회에 좀 찾아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편하게 도움 없이도 그냥 쉽게 서울시 내에는 편리하게 택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요.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저는 약간의 시력이 있어서 그나마 혼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법정단체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법인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전혀 시력이 없는, 시력을 상실한 이들을 위한 권리 증진 및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설립 이념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송파구에 있는 곰들이 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점자도서관, 그리고 웹접근성 평가센터, 그리고 미디어 접근센터, 편의증진센터 등을 이제 그 지점으로 이제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각각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접근성을 담보해주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기타 후원 사업이나 결연 사업 또는 지역에도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에서 각종 그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그 시각장애인들이 네. 어느 몇 분 정도 현재 이제 보통 50만에서 60만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만 본다고 하면 전혀 시력이 없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한 사람들까지가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정도가 되고, 교정시력으로 0.06, 0.6 정도가 안 나오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에 있는 분들까지는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부분 한 20만에서 25만 명 사이가 법적으로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각장애인 맞아요, 실제로. 저 지금 양쪽 눈 다 백내장 수술했어요, 저는. 네, 수술해서 대부분. 제가 이게 보이지, 네. 제가 6년 전하고 5년 전에 그 수술했거든요. 수술해서 보이지, 수술 안 했으면 사실은 이 작은 글씨 안 보여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았을 때가 전쟁 이후가 가장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선배님들이 가난하게 사셨을 때 그 영양결 피부로 인해서 실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관리들이 잘 되고 있고, 영양결핍 이런 거는 뭐 정말 아주 어려운 가정 아니면은 뭐 쉽게 발견되지는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 사고 또는 그 질병의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눈 안과 질환에서도 망막색소 변성증이나 아니면 이제 녹내장이 가장 비중이 높고, 망막 이상으로 이제 실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약간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내장 수술 받으셨다고 하는데, 안과 검진을 좀 자주 받으셔서 미리 발견을 해야 늦추거나 아니면은 그 치료를 빨리 받아서 회복이 가능한데, 뭐 괜찮겠지 뭐 하고 넘어가다가 놓치게 되면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안과적으로 조금 안 좋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관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저부터도 사실 마음 둘 데 없으면 스마트폰에 마음을 상당히 많이 두거든요. 그럼 난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난시는 고칠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도가 심해지거나 그러면 안경이나 렌즈를 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시는 것이 나중에 뭐 척추 관리하거나 팔다리가 좀 힘들어져서 못 쓰게 돼서 눕게 되면 못 일어나니까 그런 거에
견줄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 시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잘 챙기셔서 저희 회원으로 서비스 받으러는 좀 덜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웃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성형외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C 맞은, 그래도 공부 잘했어요. 성형외과를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C 맞은 게 안과였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안과였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보다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가 줄줄줄 나오시는 게 속으로 나보다 훨씬 많이 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책에서 있으면 계속 웃은 거예요. 시각장애인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부끄러워서 웃은 겁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눈을 마주치면 제가 눈을 못 마주칠 거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눈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오해를 받았던 게 너 왜 나 째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안경을 끼면 이제 그 안구가 안구가 이렇게 안경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니까 자꾸 김이 서려서 안경을 못 끼겠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막 뿌옇게 보여서. 그래서 요즘에 안경을 착용을 안 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전혀 시력이 없는 분들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흰지팡이를 짚거나 안내견과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자세 자체가 일단 부자연스럽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연하게 시각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가능한데, 정말 시력이 있는 분들이면 인매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시력이 안 돼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좀 시력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뭐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당부드리는 게 좀 안과 진료 좀 자주 잘 받으셔서 자기 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어차피 길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보이면 볼 것도 많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떠한 그 환경이나 상황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혹시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물리적인 환경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막 광화문도 다른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서 막 점거를 하기도 하고, 지하철역도 저희가 점거를 하기도 해서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크린 도어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설치가 됐죠. 또 그리고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음향 신호기라는 그 장비가 설치가 돼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차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또 되었고, 또 점자 블럭이나 또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서 뭐 집 나르는 분들이 더 그 수혜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상과 지하를 이동할 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도 점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버튼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다니는 데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내가 시각장애 이전에 가졌던 직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은 고유 직종으로 안마업을 영위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담보되고 있습니다만, 뭐 장애가 없는 분들 중에 일부가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을 내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들이 점포를 개설을 해서 마사지업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업활동에 제약이 점점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실명 이후의 삶이 눅눅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스크도 후원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한계가 정말 어렵거나 가난한 사람들, 특히나 그것을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가진 집이 있냐 없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가졌냐, 아니면은 뭐 재물이 있냐 없냐. 또 가장 큰 문제가 부양 의무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실명을 하거나 정말 어려운 환경일 때 저희 그러니까 회장님의 경제력까지 같이 가족으로 묶어서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양 의무제가 빨리 없어지는 등의 이제 그 조치가 취해지고 정말 장애인 나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런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 잘됐다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닌 장애를 장애로만 바라보는 것 이런 시각을 통해서 가족 그다음에 친구 주변인 또는 사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만 적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